예, 김준혁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 이렇게 헌법재판소장에 이렇게 내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좀 드립니다. 저는 그 역사 전공자 출신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다 법조인 분들이 이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되었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속에서 좀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역사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은 기관인지 그것을 맡아서 역할하실 소장님의 임무는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한다. 근데 부제가 불의에 맞선 칼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의 산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12.3 내란 있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정말 헌법재판소가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처음 탄생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을지로에 있는 정동빌딩 16층에 옛날 그 작은 건물에 소장님 방만 있고 상임 헌법재판관 5분이 같은 방에서 있었던 그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재판소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법에 대한 철학적 문제라고 좀 할 수 있고 역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선시대 때 국가가 만든 정부가 만든 법전 4대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법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국대전 그 정도 알고 있고 자세한 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대부분의 법을 전공한 분들도 조선시대 4대 법전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경국대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경국대전이 있고 영조대 속대전이 있고 또 정조대 대전 통편 그리고 고종대 대전 회통 이게 4대 법전이라고 합니다. 경국대전에서 속대전이 나오는 과정이 376년 영조가 376년 만에 법전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정조가 39년 만에 다시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정조가 그 앞에 영조대 새롭게 만들어진 법전을 40년도 안 돼서 다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전을 왜 다시 편찬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종전 법전이 갖고 있는 뭔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비록 앞선 왕이 만들었던 법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87년 헌법 체제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생각, 후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87년 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헌법에 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깊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뭐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과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소박하게 생각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보편적 가치를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구조 갭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은 비록 다양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권리 같은 것들은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헌법 전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전문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4.19 민주항거를 계승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우리가 도모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뉴라이트 세력들, 극우 친일 세력들이 바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헌법 전문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있죠. 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최소 5.18 민주정신, 5.18 항거, 5.18 시민 항쟁을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여기에 더 나아가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이 2025년 4월 16일 날 발의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학 정신과 5.18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저는 그 헌법 전문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어떤 체계적인 관점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취지를 듣고 보니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들어있는 3.1운동, 4.19 민주이념의 연장선에서 그와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 정도는 국민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공감대 하에서 헌법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동학 정신에 대해서는 좀 송구합니다. 잘 모르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민주이념과 그러니까 성격을 공통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서 헌법 전문에 두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